왜 내 통장엔 2천만 원만 찍혔어요? 영 하나 빼먹었어요? 오빠 진정해요.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준호가 휴대폰 화면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0이고 평생을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날은 시골 땅이 도로 편입되면서 보상금 4억 원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큰아들 부부가 돈이 들어온 바로 그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외제차 계약서를 꺼내며 4억 중에 2천만 원이 말이 되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저는 내 엄마랑 상의해서 정한 거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부부는 이미 돈으로만 저희 부부를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돈 다 둘째한테 준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민수한테는 2억 줬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 아플 때 병원 치킨 값이다.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이다. 준호는 내가 장남인데 차별이라며 폭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다. 선택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30년 전 빚을 내어 지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지방대를 나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 모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물 좀 드세요. 아내 정순이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오늘 돈 들어온다며? 응, 1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 시골 땅 500평이 도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평당 80만 원, 총 4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어떻게 나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얼마 줄 건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한테는 2천만 원, 민수한테는 2억. 그렇게 차이 나게 줘도 돼? 민수가 1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잖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게 문을 닫고 2주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2년 전 정순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은 전화로 조리 잘하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민수의 아내 수지는 매일 밤 병원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래도 장남인데 정순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남이라는 게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야.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아들이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의 첫 마디는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돈 들어왔죠? 통장 확인했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너 언제 왔냐? 아까요. 빨리 얘기 좀 해요. 준호는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경은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것보다 통장 얘기 먼저 할게요.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뭐가 문제냐? 왜 제 통장에 2천만 원만 들어왔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4억인데 2천만 원이요. 영 하나 빼먹은 거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랑 상의해서 정한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인 저한테 2천만 원이요. 차남한테는 얼마 주셨는데요? 미경이 다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는 2억 줬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억요? 저한테는 2천만 원 주고 민수한테는 2억을? 그래.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남인데 장남이 뭐가 대수냐?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면 부모가 아플 때 병원에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10년 동안 바빴냐? 제 질문에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1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다. 그래서 10배를 준 거예요.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10배가 아니라 10년의 값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얘기할 것 없다. 돌아가라.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명백한 차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별이 아니다. 선택이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거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정순에게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시니. 정순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신 거예요. 정순은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병원 몇 번 갔다고 2억이에요. 그래도 민수는 너와 달리.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저도 아들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버지 쉬신다.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당장 나와서 설명하셔야죠. 미경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나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2억 받았다며?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그건 공평하지 않아. 형님, 저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반으로 나눠. 당장 준호가 다가섰습니다. 민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2억이면 1억씩 나눠야 맞잖아. 형님도 2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2천만 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형님은 뭐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실 때, 아버지 허리 수술하실 때, 명절 때, 제사 때. 그만해. 형님은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차 할부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애 둘 키우고, 가게 월세 내고, 생활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왔다고? 네, 부모님이시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준호를 키우면서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몫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경수님, 저는 아버지 결정을 따를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형님 드릴 것도 형님 거고, 제가 받은 것도 부모님 뜻이잖아요. 뭐가 어차피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끄럽다. 나가라. 아버지, 저희는 나가라고 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2천만 원 돌려주고 가라. 저는 말했습니다. 네, 내가 준 돈 필요 없으면 놓고 가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 거니까.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라. 준호 부부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걱정 마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저를 따랐는데 말입니다.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애를 끊을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끊기 전에 확인해야지. 뭘? 누가 진짜 가족인지.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병원 날짜, 명절 날짜, 전화 기록. 준호의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의 기록은 매 페이지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래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이 기계로 두 아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런데 혼자 오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기계로 준호 대학 등록금 벌었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 혹시 형한테 미안하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게 맞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기억나냐? 어떤 거요? 내가 허리 수술 받을 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은 전화 한 통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그게 다였다. 저는 공장 벽에 기대섰습니다. 너는 가게 문 닫고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지. 그건 내 아내도 매일 밤 병원 의자에서 잤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내 얼굴 보고 용기가 났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게 2억의 값이다. 아버지, 돈이 아니라 시간의 값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왜?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어제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작일까요? 그래도 2억이랑 2천만 원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역시 나였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도 아들인데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평.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공평을 말하냐? 그래도
10년 동안 명절에 한 번이라도 왔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엄마 수술할 때 얼굴이라도 비췄냐? 내가 공장 접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요양원 보내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뭘 나눠? 아버지, 너한테 줄 건 2천만 원밖에 없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이 물 한 잔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매정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야.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10년이야. 10년.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임이 따라야 아들이지. 정수는 제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3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준호는 제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 말 없다. 저도 이해는 해요. 민수가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풀을 뽑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너무하냐? 2억이랑 2천만 원이요. 그게 너와 민수의 차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그 2천만 원도 돌려줘. 내 돈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나는 변한 게 없다. 내가 변했지. 저는 다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명절엔 왔잖냐. 그때는 5년 전부터는 전화도 안 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빴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10년을 버텼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그래라. 진짜예요. 다신 안 와요. 알았다. 저는 태연했습니다. 준호는 제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실 거예요. 그래. 못 봐도 괜찮다. 아버지, 더 할 말 있냐? 저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다. 제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저렇게 보낼 거야? 응, 그래도 큰아들인데. 저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가 지난 10년 동안 뭘 했나?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 그게 답이야.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이라는 게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야. 책임을 안 진 사람한테 권리를 줄 수는 없어. 정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아프지? 아프지? 많이.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한 번호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 변호사.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철수 씨. 오랜만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뵙고 싶은데. 무슨 일이세요? 상속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시죠. 저는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미경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왔냐?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효도를 못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잘하려고요. 그런데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재산 관리 위임 동의서, 계좌 공동 관리 신청서, 부동산 처분 동의서.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노후를 위해서요. 준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재산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려고요.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4억이나 되는 큰 돈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 계좌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사기당하실까 봐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 서명하면 너희가 내 돈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날 뭘로 보고,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더 나빠졌다는 것을. 민수는 2억이나 받아갔잖아요. 준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공평하게 다시 나눠야죠. 미경이 가세했습니다. 민수한테서 1억 받아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다들 1억씩이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정신이 있냐?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가 10년 동안 뭘 했는데 당연을 말하냐?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 먹여 살렸고요. 그건 내 가족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제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10년 동안 우리를 봤다. 그건 너희는 10년 동안 우리를 잊었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서류를 찢으려는 순간 준호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라도 보관해 주세요.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서류를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찢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았다. 보관은 하마, 서명은 안 한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돌아가라. 준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할 것 없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순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서류 정말 위험한 거야. 응, 서명하면 우리 재산 다 빼앗길 수도 있어. 준호가 그럴 애가.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런 애가 됐어. 그날 밤, 저는 찢지 않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저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 가자. 민수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또 왔다면서요? 응, 무슨 일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류 들고 왔더라. 무슨 서류요? 재산 관리해 주겠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답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요? 당연히 안 되죠.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돈인데 왜 형이 관리해요? 그래도 형이 더 똑똑하잖냐?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셔야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의 아내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은 달려와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는데 제가 모셔올게요. 수진은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계세요? 네, 아들입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쪽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하세요.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수진이 정순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수진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검진 결과 어때요? 무릎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요. 민수의 말에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야죠. 아버님이 편하셔야죠.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요. 수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 부부를 불렀습니다. 너희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버지. 수술비는 내가. 아버지, 그건 우리가 할게요.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2억 받았으니 그걸로 하세요. 그건 너희 돈이잖아. 아버지 드린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세요. 저는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뭐요? 당연한 건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준호는 서류를 들고 왔지만 민수는 제 무릎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미경은 외제차를 말했지만 수진은 따뜻한 차를 챙겼습니다. 이것이 2억과 2천만 원의 차이였습니다. 아니,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제3부 참교육과 결말. 2주 후, 저는 두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준호와 민수는 약속된 날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김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왜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필요해서 불렀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내 뜻을 확실히 밝히려고 한다. 두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할 때였습니다. 준호, 네, 아버지. 너 2주 전에 서류 들고 왔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말입니까?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심지어 아버지 동의 없이도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순이 놀랐습니다. 그런 서류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다. 아버지,
돈을 선택했어.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10년간의 기록이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내 허리 수술. 민수와 수진, 2주간 병원 상주. 준호, 전화 한 통.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7년 9월 22일, 내 엄마 담낭 수술. 민수 부부, 1주간 병원 간병. 준호, 부재중 전화 3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명절. 민수 20번 방문. 준호 2번 방문.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게 너와 민수의 차이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은 이렇다. 변호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준호에게는 추가 상속 없음. 둘째, 민수가 받은 2억은 그대로 유지. 셋째, 나머지 재산은 부모 노후 및 치료비로 사용. 넷째, 남은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기부. 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아들 노릇을 안 했다. 저도 바빴어요. 바쁘면 부모를 잊어도 되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절에, 생일에,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봤으면 했다. 하지만 너는 돈이 들어오는 날만 왔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달랐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은 1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부모니까. 그게 2억의 값이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 돈은 상속이 아니다.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와 내 관계의 결과다. 준호, 너는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 상속도 없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뭘? 앞으로 아버지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라. 저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실 거예요. 괜찮다. 제사도 안 지낼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제 대답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요? 그 2천만 원 돌려줘.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제 거잖아요.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다시 가져간다. 그래도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해라. 저는 말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떠날래? 돌려주고 떠날래?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제 거니까 제가 알아서 쓸게요. 준호는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너답다. 끝까지 돈이구나.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거라. 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신 오지 마라.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순, 민수 부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정순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는 왜 미안해하냐?
쟤 때문에 형이 내 잘못이 아니다. 저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준호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는 10년 동안 옳은 선택을 했어.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2억의 값이고, 아버지,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상속은 권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철수 씨는 그걸 아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헷갈려 합니다. 혈연이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를 쌓지 않은 사람에게 줄 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 아프지 않아?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프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다. 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내 아들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옳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가 너무했나요? 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준호는 5년 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매주 저희를 찾아옵니다. 무릎 수술은 잘 끝났고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은 재산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으로요. 언젠가 준호가 그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돈은 상속이 아닙니다. 관계의 결과입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과 10년을 잊은 사람. 그 차이가 2억과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큰 아들 부부에게는 2천만 원도 아깝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상속은 권리가 아닌 관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